아주 쫙쫙 뻗어 권총 차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그냥 소련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막 그 내린의 동상을 헐으라고 막 그러더라니까요. 돌았더만 양반들야 보니까 그냥 식은땀 나고 등짝이 막 어슬어슬하더만. 그 자리에서 막 두들겨 패버린 모양이야. 주체사상 가지고 안 된다고. 개인을 우상화해가지고 되냐고 정도로 막 강하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경호실장이 와서 선생님 갈겨버립시다. 그러더라는 거야. 갈겨버리자고. 그 식은땀이 쫙 나더랍니다. 자기가 그날 대책임자인데 갈겨버리면 사건 나니 큰 사건. 한국에서 온 목사를 갈겨버렸다 이게. 그래서 얼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를 묘양산에 주성님이 계시니 얼마 안 됩니다. 거리가 평양에서 지금 전화를 해서 주성님 재가를 받은 뒤에 갈겨도 듣지 않습니다. 저분은 도망 안 갈 사람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경호실장이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다가 책임진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서 전화를 돌렸다는 게 김일성한테. 그래서 즉각 받더래요. 김동지 오늘 그 문목사 와서 저녁 만찬한다면서 알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식전에 만찬사를 하는데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를 5분간 말 안 하더랍니다. 김일성이가. 자기 말로 딱 끊어져 버렸어. 그 말을 하니까. 그러면 김일성이가 그 체포하라고 그런다도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5분간 말 안 하고 얼마나 긴 시간이 몰라. 전화기를 몇 번 신호는 가는데 소리가 없어. 한 5분쯤 있으니까 김동지 그 진짜 목사가 왔구만. 놔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경호실장 불러다 놔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놔두라고. 그랬더니 그놈이 그럴 리가 없다고. 그래서 체포는 해야 할 것 같다고. 갈기지는 나중에 갈기더라도 하지 말라고. 주성님이 다 인정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말겨서 살려놨더니 세계일보가 이렇게 막 두들겨 패냐고 그러더라니까 이놈이. 그래서 난 또 빠져나오니라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그랬지 그냥. 편집인이 한 거라고 그랬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 지금 대단히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심각한 단계에 들어와 있어요. 자, 원칙은 딱 나와 있습니다. 통일은 어떤 이유에서든 평화 통일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려도 평화 통일해. 왜? 한반도에서는 전쟁 형태로서는 결말이 안 나요. 왜? 승자 패자가 없어. 다 죽어버려. 우리가 한국전쟁 50년 때 3년간 전쟁해가지고 450만 명의 피해를 봤어요. 죽고 살고 다치고 손실. 그런데 지금 화력이 100배, 1000배 높아져 버렸어요. 그럼 얼마의 사상자가 나올 것 같아요? 승자가 없다니까. 승자가 다 죽어버려. 산천이 완전 폐허돼 버려. 200년이 가도 현 상태를 유지 못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남아서. 그리고 박수 칠 놈은 바퀴벌레밖에 없어. 근데 그런 전쟁을 선택할 수 있냐 그런 얘기야. 그래서 어차피 이 지구촌의 큰 나라들은 이제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는 통일을 못합니다. 그럼 평화 통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헌법에 대해서 헌법 4조에 평화 통일해야 된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로. 우리 딱 못 박아놨어요. 근데 북한은 주체 사상으로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충할 수밖에 없죠. 그 협상 자체가 안 되죠. 정치 체제들과 부딪히니까. 그럼 결론은 간단한 거야. 국민, 이쪽은 국민이, 이쪽은 인민이죠. 국민과 인민이 선택한 정부를 갖자. 그리고 거기서 뽑은 대표에 의해서 정치 체제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응? 국민이 선택한 정부. 그럼 물론 우리는 5천만이고 저건 2,500만이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선거는 우리가 이길 것 같겠죠? 근데 우선 대표자 선거를 먼저 합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우리말은 좀 국회의원이요. 그럼 선거구 문제가 나오게 돼요. 선거구 문제가. 협상을 하면. 그럼 선거구를 얼마로 둘 거냐면 저쪽은 지역별로 잡을 겁니다. 지역별로. 땅이 넓으니까. 이쪽은 인구 비례로 잡을 겁니다. 서로 다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협상은 절충안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지역과 인구를 배분해서 선거구를 만든다. 이렇게 가정을 할 때 선거구를 800개로 보고 북쪽이 약 370개가 나오고 남쪽이 430개가 나옵니다. 그럼 800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국호를 만들고 헌법체계를 만들어서 대통령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한이 사생결단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왜냐? 이쪽 대표가 많아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려니까. 근데
선거가 이제 그 감시는 유엔 감시하던 선거 감시단을 두겠죠, 상호간에. 근데 무슨 북쪽에 가서 출마할 남쪽 사람이 없어, 하나도. 북쪽은 안 내려도 돼. 이미 빨강물 든 놈이 수두룩해. 엇비스 든 놈들이. 기회 봐서 그냥 깃발 들고 올라갈 놈도 있고. 그러니까 선거가 딱 끝나면 370석 한 석도 못 얻어요, 그쪽에서는. 여기서는 100석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470석 되고 여기가 330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저쪽이 유리하겠죠. 이런 위험을 우리는 안고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북 총선거 폭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해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 감시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1950년 남북 총선, 남쪽만 선거할 때는 단독 선거만 했고 북이 안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북한이 마지막 카드로서 적어도 사상의 결손이 없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선거를 받아들여서 지그들이 주장하는 연방제를 관철해내려고 할 겁니다. 우리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막연합니까? 그림자 같은 소리지. 저놈들은 쿠코까지 정해놔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자. 근데 다만 우리가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낮은 단계하고 높은 단계로 분리해놨어. 완전 연방제까지는 좀 낮은 단계부터 시작한다. 낮은 단계는 우리 쪽에서 중간 단계처럼 양쪽의 정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야. 근데 제도는 둘로 오자. 그러면서 어느 기간 지나면서 완전 통일로 가자는 논리가 그 연방제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6.15 선언 때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사이에는 그 5개 항 중에 2항 속에 들어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소위 중간 연합 단계하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주장했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통일의 상사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에 대해서 미국이 의구심을 가졌던 것은 평양공항에 김대중 대통령이 내리니까 김정일 차가 따고 왔어요. 의전차를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 차를 타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왜 의전차가 없냐고 그랬더니 방탄도 안 되고 위험하니까 제 차로 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냥 응급기를 탔는데 백악관까지 25분 거리야. 그걸 48분 돌아다녔어. 그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 그 통일 문제가 거론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의심을 해가지고 그때 부시죠. 김대중 대통령 만나자마자 디스맨, 당신 대통령 칭호를 안 썼어. 북한에게 뭘 양보했냐 그런 얘기야.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는 잘했더라고. 처음 만난 사람이 뭔 깊은 얘기 했겠냐고. 날씨 얘기하고 건강 얘기했다고. 그 부시가 인상을 쫙 찌푸리면서 무슨 건강 얘기를 50분씩이나 하고 있냐고. 근데 나중에 이게 추적해가지고 다 이제 알려졌어, 그것이. 미국 정보망에서 다 풀어냈어. 지금 그 노무현이 가서 김정일한테 그 LNL 그냥 냉겨주기로 한 것까지 다 나와버렸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이후 2007년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킬 때 유엔에서 다른 나라는 인권법 통과시켜달라고 우리가 외교해 놨는데 우리나라만은 인권이 기권하잖아요. 이걸 북한에다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지도자가. 어느 쪽으로 하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연락이 왔다는 거야. 그거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 그런 사람은 지금까지 건졌는데 어찌 또 무당꾸다다 그냥 걸려가지고 말이야. 자, 그런 깊은 얘기는 또 정치적 예언과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자, 이건 제일 위기가 바로 남북총선거입니다. 그래서 빨리 탈북자 3만 명을 북한 선거 요원으로, 선전 요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 체계를 만들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우리 통일 지도자들이, 통일 그룹의 지도자는 최소 기본 이념은 있잖아요. 원리가 다 있으니까. 가인아벨이 뭐고 유물론과 유실론의 차이가 뭐나 다 아시잖아요. 여기에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서 총선거에 대비한 지도자 양성을 해야 된다, 이게. 뭔 답이 없어요. 답이 다 끝납니다. 이게 심각하다, 이게 심각해.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이쪽에도 아직은 약점이 많아요. 이 민주주의의 완전한 성공은 도덕적 완성입니다. 인격적 인간들이 완성돼서 정말로 신과 인간이 합쳐진 신정일치 정치체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은 결국은 정파 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통합이 안 돼요. 끝없이 갈등하잖아요.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야당대로. 우리 논리로는 친박이니 비박이라는 말이 성립될 필요가 없어. 지금 당윤리위원회에서 박근혜를 제명해버리면 돼. 그럼 비박도 친박도 없으니까 왜 그걸 못하냐 이거요. 간단한 논리 아니요.
저만큼 국격을 품위를 떨어뜨리고 국정을 농단했으면 당연히 그 당 윤리 인해서 제명시켜야지. 그러면 될 텐데 이걸 못하는 거 왜 못하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 은근하게 탄핵에서 불발될 것이다. 기각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또 하고 있는 모양이야. 하여튼 산병신들이 여러 가지야. 그래서 목사 하나가 들어와서 개망신 당하고 있더만 요즘 보니까.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남북 총선거가 어차피 평화통일 그 길밖에 없어요. 독일도 정치 통일했잖아. 선거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승리했기 때문에 독일 통일이 완성된 거야. 그냥 통일한 거 아닙니다. 흡수 통일 방식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통일국가라는 원칙은 정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통일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아까 대학생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혼란, 비용, 일자리, 그거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통일을 홍콩과 중국식으로 헌법에 우리도 명시하는 거야. 완전 통일까지 중간 단계를 한 50년간 둔다. 그래서 완전 흡수 통일 형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북한의 통치 시스템을 따로 만들어 놓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 남쪽은 토지가 개인 거고 북한은 국가 거잖아요. 근데 만일 우리 쪽으로 통일됐다고 해서 시장 경제를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토지는 자유롭게 거래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놈 몇 놈 다 먹어버린다 이게 전부 다. 그럼 어떻게 국토 관리를 하겠냐 이게, 개발하겠냐 이게, SOC를 만들어내겠냐 이게, 도로 항만 철도를 전부 알박이 땅 박아놓고 배 깔고 누워버려서 몇 년씩 하는 판인데, 도로 하나 놓는데 지금 급한 북한을 개발하는데 몇 년씩 되겠냐고. 저 KTX 저 부산 무슨 산 하나 뚫고 가는데 그냥 7년 8년씩 늦어져가지고 22조가 더 날라가 버리고, 의정부 저 외곽 순환도로 놓는데 어떤 스님 하나가 도룡뇽 살린다고 그냥 누운 덕에 그냥 몇 년 가가지고 750억인가 날라가 버렸더만.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의 남북 간의 통일을, 양국 관계를 정립해서 분권 형태를 갖대. 일국 양제를 원칙으로 하고 갖대. 그러나 우리는 독특한 나라니까 국호나 또는 체제는 같이 해야겠죠. 그러나 경제 시스템에 관한 분권으로 해라 이게.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우리의 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업이. 실업자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동차를 원산에서 만들고 현대자동차를,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를 해주에서 만들고 SK 석유화학을 함흥에서 만드는 거야. 대규모의 공업시설을 거기다 두면 인건비가 지금 개성공단에서 18만 원, 15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일요일 공휴일 없이, 토요일 그 일요일 없이, 그러면 그 임금 수준에 맞게 임금을 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도 고용 창출해주면서. 그러면서 한 50년 동안에 특수직만 교류를 하고 유학하고 결혼하고 연애하고 관광하고 이러다 보면 한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통일의 경험이 있는 나라냐. 1300년 같이 살았으니까. 다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반드시 북한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평화란 기본적으로 뭐냐 이거 알아야 됩니다. 평화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평화가 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면 평화는 못하는 거예요. 이걸 논어에서 말하는 화이부동 이론이라는 거예요. 화이부동. 평화를 원하거든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북한하고 우리는 다릅니다. 다른데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종교가 다르잖아요. 근데 다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이분은 절에 가시고 이분은 성당 가고 이분은 장로교 간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불편해요.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 시스템 우리하고 다릅니다. 다른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분단을 통일한다고 그러죠. 북한은 분단 통일한다 말 자체가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럼 뭘 하느냐? 분열을 해방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분열. 남북 간 분열됐다고 말이에요. 미제가 강점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제만 나가버리면 자동적으로 해방이 오고 그게 혁명의 완수입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통일부가 없는 거예요. 혁명사업부가 당 안에 있지, 노동당 안에. 이런 개념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역사의식이 달라요. 주체철학으로 역사를 썼으니 계급사관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존경하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북한의 책자에는 없어요. 위대한 인물로. 업적은 평가해 주지만 한글 만든 건 인정해요. 거기서도. 그러나 북한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은 바보온달입니다. 왜 그러냐? 계급론적으로 인물을 평가하기 때문에 머슴이 장군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출신 성분.
그래서 이순신 장군 사람은 역사적 인물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너는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렇게 역사의식이 있어도 너하고 같이 통일해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합쳐가는 논리.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통일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얘기를 드렸어요. 절대로 다르니까 함께 못 산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이제 우리하고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아세요? 우리는 평화란 말, 화해란 말을 딱 넣어놓으면 머릿속에 삥 돌아요. 배려, 용서, 화합, 이해. 이게 평화의 전제죠. 화해하려면. 근데 일본은 단절, 절단, 배부르라야. 일본 사람은 평화란 말 자체에 협상이 없어요. 논리가. 딱 잘라버리니까 한쪽이 없으면 평화라고 지는 거야. 여기 사무라이 문화가 갖다 준 거야. 이걸 알아야 소녀상 문제가 해결되지. 끝없이 우리는 용서 이제 잘못했다고 비를 하고 그러고 이놈들은 끝나버렸다니까 이미 돈 줬으면. 그걸 갖다가 계속 석상을 세우고 다니지 죽겠지 저놈들이. 그걸 이해하면 역사를 앞으로 가려고 이제 뒤에 붙들고 앉아서 아무 이득거든을 일본이 필요해. 한반도에서는 지금 일본하고 정보교환대로 군사적 협정 안 맺고는 미국이란 나라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미국 군사기지가 일본에 대부분 있어. 지금 한국전쟁에서는 수송로가 다 있고. 근데 이게 갈등 일으키면 안 돼. 중국이 깔봐 우리를. 중국 놈들은 이번 기회에 사드 가지고 물러서면 절대 안 돼요. 조선조 500년 동안에 중국 놈들은 당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치적 식민지 생활 했나 안 했나? 왕 앞에다 뭐 연재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중국은 황제군은 그냥 왕이잖아요. 연호 쓸 수 있어요? 중국이 못 쓰게 하는데? 그놈들 사신이 무학자 와서 얼마나 행패를 했으면 서재필 박사가 무학자에다 독립문을 세웠겠어.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 세자 책봉만 나도 몇 달씩 국경 가서 기다려 눈치 보다가 황제 앞에 아련 받아가지고 결제받아 와야 되잖아요. 이거 모처럼 우리가 지금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싸다 하나 갔다 오는데 건방지 그따 붙였는데 거기서 밀려나고 있어? 이거 확실히 역사적 사실이야. 이걸 덮고 넘어가야 중국이 우리를 깔보지 못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는지 어쩐지 알 길이 없네 이 시간에. 자, 이런 확신을 근거해서 결론적으로 통일은 천시를 만나야 됩니다. 때를 만났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불안하죠? 여기에 새벽을 알리는 여명이야. 때가 다 온 거야. 북한 권력 붕괴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김정은이 어디다 갔다 사주팔자 한번 넣어보세요. 2년 이내에 더 산다고 그런가. 점쟁이라고 눈 뜬 놈은 다 이게 곧 간다고. 미국의 유명한 조지 프리드만 연구소 2018년 이후 북한 권력 붕괴입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메모 국책연구소 2018년부터 북한 권력 붕괴입니다. 우리 문 총재님 공산주의는 70년 절대 못 넘어간다고 못 박아버렸어. 그래서 85년에 공산주의 종언을 제네바 컨티넨탈 호텔에서